지난 한 2년 전부터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지난 한 제가 15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서 또 연구자로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 연구자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좋은 연구들을,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중에 이제 이런 강의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융대원하고 융교원에 계시는 연구자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또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고등학생분들 여러분 오셨는데, 젊은 교수들이 이제 오면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게 제가 17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17년 전에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오는 젊은 교수들을 제가 한 대여섯 명을 모아놓고, 5년 이하 된 대여섯 명의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연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가를 한번 생각해 봤던가.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있잖아, 가장 중요하고 성패가 나는 것은 뭔가니 창의성이에요. creativity. 창의성에서 모든 게 결론이 나요. 근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형 교수님 IQ가 얼마예요?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반에서 꼴찌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꼴찌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세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세 자리. 세 자리는 분명히 두 자리였어요. 확실한 기억하는 건 두 자리였어요. 두 자리도 그렇게 높은 두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아시겠어요? 창의성이, 현대관의 데피니션의 창의성이 뭐냐, 크리에이티비티가 뭐냐 한다면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창의성이에요. 참 웃기죠, 그죠? 그런 과정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요, 지금 원장님께서 저보고 바쁘다는데 조금 바쁩니다. 뭐 좀 바쁘거든, 바쁜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그걸 했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고 하는 건 뭔가니,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최고 저널들, 그 중에 하나에 제가 편집장을 맡고 있어요. 미국 화학회지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티, 그 편집장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Nature, Science, Nature Materials, Nature Nanotechnology, 앙게만트 쉐미, 이 6개의 저널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계속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연구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일반 강의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여러 분야 속에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 수 있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첫 번째 뭔가는 제가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논문을 읽고, 최신의 그런 업데이트된 논문을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논문을 읽는가? 논문을 읽는데 aggressive reading이에요. 연구 논문을 읽을 때는
페이퍼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논문을 읽을 때 뭔가니, 첫 번째 가장 캐치해야 될 게 뭔가니, 이 논문의 메인 포인트가 뭔가 알아야지. 그렇죠? 이 논문의 메인 포인트가 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가니,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과학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하고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태관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자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aggressive reading이에요. passive reading 아니고 active reading이에요. active. 새로운 연구 분야에 들어가죠. 이제 여기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원생들 여기 꽤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대학원생들, 안 그러면 지금 연구원들, 새로운 연구 분야에 들어가죠. 가장 쉽게 새로운 연구 분야를 캐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뷰 아티클 읽는 거예요. 리뷰 아티클을 보는 게 가장 쉽게, 탑저널에 나오는 리뷰 아티클을 읽는 게 그 분야를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학생하고 연구원들이 제가 한 40명 가까이 돼요. 40명 가까이 되는데, 하나하나 학생들이 하는 큰 줄기는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디테일한 걸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룹 미팅 할 때 제가 학생하고 이렇게 인디비주얼 2주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미팅할 때 자세한 디테일한 거 다루면 그날 혼납니다. 걔는. 왜냐하면 걔가 자세한 거 이야기해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네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주어진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나는 40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자 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전부죠. 당연히 더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분야의 중요한 저널들을 지금도 저는 매일 읽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들 중에 하나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하 음악을 들으면서, 안 그러면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4번을 들으면서 논문 읽을 때 가장 행복해요. 좀 미친 것 같죠? 미쳐야 뭐 이거 일이 돼. 미쳐야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뭔가니, 클래식 음악,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논문 읽을 때, 그리고 정말 기쁠 때 언제 아세요? 논문 읽고 나서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캐치해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과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연구 결과로 만들어내고, 세상에 아무 사람도 감히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언티스트의 기쁨이에요. 그거는요,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자생존,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적자생존이 이런 뜻이에요. 적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는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저하고 달리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바로 적어야 돼요. 저는요, 밤에 자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일어나서 적고 다시 자요. 운전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저는 3번을 누릅니다. 단축키 3번을 그냥 꾹 누릅니다. 우리 실험실입니다. 안 그러면 5번 누르면, 5번은 우리 뭔가 다른 실험실 두 군데 있으니까. 학생들 전화 받으면 누구 바꿔라 그럽니다. 왜냐면 적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 읽어보고, 내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보는 거예요. 받아 적어요.
다음 날 가서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바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논문 쓸 때, 박사학위 졸업논문 쓸 때 챕터 1, 2, 3, 4, 5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2, 3, 4, 5는 자기가 했던 일을 적는 거예요. 1은 챕터 1은 항상 뭔가 인트로덕션이에요. 인트로덕션.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뭔가니, 네가 선 챕터 1하고 2, 3, 4, 5를 합치면은 하나의 좋은 리뷰 아티클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탑저널에다가 리포트해라. 그러면 자업자분들 굉장히 교수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뷰 아티클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저널에, 탑 저널에 리뷰 아티클을 쓰는 게 자기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nalogy and Adaptation. 무슨 말인가 하네요. 겉보기는 전혀 다른 연구 분야,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A라는 연구 분야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B에 적용하는 거예요. A 연구 분야 이미 50년, 60년 잘 알려진 연구 분야예요. 이미 잘 정립된 그런 이론들이 있는 분야예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분야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그런 하나의 예인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소위 말해서 MOCVD 공정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반도체 공정, MOCVD 공정이라는 건 뭔가니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뭔가니요. 실리콘 기판을 굉장히 500도, 600도 정도로 가열하고요. 거기다가 어떤 휘발성이 좋은 화합물을 가져가면은,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휘발성이 좋은 화합물을 딜리버하면은 이게 뜨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화합물이 깨지겠죠. 깨지면서 방막이 형성되는 게 바로 뭔가의 MOCVD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MOCVD 공정은 이미 알려진 지가 50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디어를 MIT에는 크리스 머리, 데이빗 노리스, 문지 바웬디, 이 세 사람이 뭔가니, 바웬디 지도교수예요. 항상 지도교수는 최고 뒤에 있어요. 지도교수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 뭐 어떤 거 하는 거 아니, 용액에다가 솔루션을 계면활성제 용액을 굉장히 뜨겁게 가열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MOCVD 공정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프리커스를 사용해가지고 집어넣게 어떻게 해요? 용액 속에서 이게 깨지죠. 깨지면서 뭔가니 나노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가 했던 거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할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테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뭔가니 MRI 조영제 개발하는 거예요. MRI 조영제. 그래서 MRI 조영제를 응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이렇게 봐, 혈관 보는 거예요. 혈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뭔가 가돌륨 컴플렉스를 사용해요. 조금 어렵죠. 근데 가돌륨이라는 컴플렉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니, 여기 가돌륨이라는 원소를, 가돌륨 3+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니, 요것 때문에요. 전자가 지금 뭔가니, 이렇게 여러분 화학을 조금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이나 물리를 배우시면, 전자가 오비탈 안에 이렇게 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쌍을 지어요. 그런데 쌍을 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쌍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걸 파라마그네틱하다고 그래요. 파라마그네틱 성질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뭔가니, 파라마그네틱 성질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뭔가니 MRI 조영제예요. MRI 조영제가 파라마그네틱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요게 파라마그네틱 성질이 가장 세게 나오는 게 바로 뭔가니 가돌륨 상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MRI 조영제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7개의 지금 짝을 짓지 못하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니, 여러분들 가돌륨 원소를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도 이 연구하기 전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주기율표 보면은 저 밑에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피부가 딱딱하게 돼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에 이렇게 피부가 딱딱하면 사람의 생명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파, 폐에서 딱딱해지면 죽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우리 몸에 안전한 그런 MRI 조영제를 개발할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무기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지금 가돌륨 트립사스예요. 근데 이건 톡식하죠.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약간 돌려보면은 요게 철 상가 같은 경우도 7개는 아니지만 5개는 있죠. 우리 몸속에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철 안 들면 죽어요. 무슨 말이시죠, 그죠? 예. 철 안 들면 죽어요, 그죠? 예. 철분이 없으면 여러분들 빈혈로 죽어요, 그죠? 우리 몸속에 헤모글로빈 또는 페리틴 여러 종류의 그런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단백질인데 그게 중요한 액티브 센터가 다 철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 알겠죠? 당연히 안전하죠.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해보자. 솔트 상태가 아니고 나노 입자 상태로 굉장히 한번 작게 만들어보자. 작게 만들면 산화철로, 제가 그래서 산화철을 만들었어요. 산화철 Fe2O3를 만들게 되면 산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톡시시티 문제를 때문에 나노 입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고요. 그리고 MRI를 해봤어요. MRI를 지금까지 MRI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굉장히 작은 미세혈관, 실제로 뭔가니 200 마이크로미터라는 건 뭔가니 MRI 가지고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상도와 레졸루션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뭔가니 이게 적혀 있어요. 이게 MRI 조영제 파는 회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신장, 키드니,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MRI 조영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Chronic Severe Kidney Disease는 가지는 사람들은 MRI 조영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놈이 굉장히 톡식하기 때문에. 산화철이니까, 철이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안전한 그런 MRI 조영제를 우리가, 그리고 레졸루션이 훨씬 좋은 MRI 조영제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사이언스 매거진에 발표한 건데, 갈바닉 코로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신라 시대 만드는 금관을 우리가 왜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금이 반응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금이 이널트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나트륨, 소듐 같은 경우는 금속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금방 이온이 돼버려요. 이온. 공기 중에는 물이나 산소하고 반응하면 금방 이온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반응성이 좋은가, 금속의 반응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것부터 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안 좋은 게, 가장 안 좋은 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바닉 코로진이라는 건 뭔가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징크하고 아연하고 구리하고 두 개를 딱 커플해 놓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액에다 당겨 놓으면은 구리 전극에는 구리가 석출이 되고요. 왜냐하면 구리는 상대적으로 더 반응성이기 때문에 구리는 석출되고, 그 다음번에 아연은 뭔가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 신문자리 동전이 뭔가니, 이게 황동인데 구리하고 아연어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안쪽에 보면 이렇게 녹이 다 쓸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연이 쉽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녹이 다 쓸어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뭔가니 알려진 지가 100년이 넘어요. 화학의 역사하고 같아요. 100년이 훨씬 넘어요.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유난샤,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을 때 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유난샤 교수가 보여준 게 뭔가 하니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알케미라고, 알케미. 연금술. 나노 입자를, 이렇게 은나노 입자를 이렇게 잘 만드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은하고요, 거기다가 금 이온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요게 반응성이 더 좋죠? 이 반응성이 더 못하죠? 금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은이 살살살 녹아져 나오고요. 거기다가 바깥에 뭔가에 금이 침착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은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금 나노 케이지가 만들어졌어요. 나노미터 사이즈의 금 케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이언스 매거진에 10년 전에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디어가 너무 간단하죠. 이미 알려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바닉 코로전 프로세스를 이미 100년 훨씬 전에 알려진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나노미터 스케일에 단지 적용해서 아주 재밌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아이디어가 뭔가니 금속에서 하던 것들을 그냥 산화물에 가져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좀 괜찮은 괜찮은 데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사이언스 들어봤어요, 고등학생들? 잘 몰라요. 사이언스가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잡지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산화물에 적용해서 똑같은 걸 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아이디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일단 나무 토목을 이렇게 잘 잘라요. 도자기 모양을 자르고요. 거기다가 찰흙을 잘 바르는 거예요. 찰흙을 잘 발라요. 그 다음에 이놈을 마구 굽는 거예요. 도가니 속에서 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찰흙은 세라믹으로 바뀌죠. 세라믹으로 바뀌죠. 그 다음번에 뭐예요? 이 나무 토막은 어떻게 될까요? 1000도 정도 구우면 나무 토막이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다 타버리죠. 그 다음번에 본래 이 나무 토막이 차지할 부분이 빈 공간에 남는 거예요. 쉽죠? 거기다가 여러분 유리하시 유리를 분자 상태로 만든 유리, 유리가 실리카예요. SiO2 실리카인데 분자 상태로 만든 것들을 찰흙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찰흙에 생각해서 분자 상태로 된 유리를 잘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번에 구워버려요. 구워버리면 찰흙이 뭐예요? 찰흙이 세라믹으로 바뀌죠. 똑같이 뭔가니 유리 분자가 뭐로 바뀌는 거니? 유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아까 리뷰 아리클 이야기했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야기를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야, 현 교수는 지금까지 그냥 만사형통하게 그냥 스무드하게 다 진행됐다 생각할 건데, 착각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93년에 2년 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어요. 본래 제 성실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우리 젊은 분들은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찢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 더더군다나 같이 한국에서 유학 갔던 옆에 있는 교수는 내가 이야기했는 편집장은 미국 화학기자 벌써 논문 한 편 냈어. 나는 꽝이야.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논문 결국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뭐 했는가 하면 도서실에 갔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있잖아, 자포자기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벌어지는 게 뭔가를 논문 읽고 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면은, 그때는 목표가 화학과였어요. 제가 화학과 출신이니까 화학과 교수가 되면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고 노트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용히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제 연구 분야하고 전혀 다르거든. 제 연구 분야가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박사과정 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교수 되자마자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유기물들을 태워서 없애준 유기물들을 템플릿을 이용해서 실리카를 바르고 찰흙을 바르고 그것들을 쫙 구워버리니까 포로스 실리카, 포로스 유리가 만들어졌어요. 나노 크기의 구멍을 가진 유리가 만들어졌어요. 유기물들을 주용으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무기물 포러스 머티리얼을 만들어줬어요. 간단해요. 나는 뒤집어서 해보자. 뭔가네요. 무기물들을 만들어진 실리카,
그 포러스 실리카, 나노 포러스 실리카를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유기물을 바르는 거예요. 유기물. 비활성 분위기, 질소나 알곤 분위기에서 살짝 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니? 그 유기물이 뭔가니? 유기물이 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탄소. 카본. 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번에 뭔가니? 실리카. 실리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실리카는 첫 번째 본래 주용으로 사용했던 실리카는 HF 같은 거,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뭐랍니까? 양잿물 가지고 싹 녹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은 뭐예요? 이제 뭐예요? 빈 공간을 남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야. 유기물을 이용해서 무기물 포러스 머티리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바꿔서 무기물 포러스 머티리얼을 그것들을 템플릿을 이용해서 유기물, 근데 그 유기물은 결국 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노 포러스 탄소 머티리얼들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많이 냈어요.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은 잡지, 제가 박사과정 때 그 힘들 때 읽었던 이 저널, 교수가 되고 10년 후에 뭔가니 2005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Recent Progress in the Synthesis of Porous Carbon Materials, 이런 주제를 가지고 리뷰 아티클, 제가 리뷰 아티클을 썼어요. 전 세계 많은 그런 재료과학, 머티리얼 사이언스, 재료과학 분야에서 두 번째로 좋은 잡지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개 썼어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뭔가니 제 모토가, 삶의 모토가 바로 이거예요.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뭔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뉴턴이 실컷 땡땡이 치다가 놀다가 그냥 막 그날도 놀다가 그냥 잠자다가 그냥 거기 사과나무에서 그냥 이렇게 베개 비고 막 그냥 딱 자다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애플이 하나 떡 떨어져서 아이고 만율력 나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serendipity.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뉴턴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잘 뉴스는 전기를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노벨상 받는 거 보십시오. 노벨이 유언한 대로 실제로 그것들이 인류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요, 혼자서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 근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뭔가니 함께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야 돼요. 혼자서 잘나서 안 돼요. No more solitary player. 혼자서 잘나서 세계적 연구활동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Friends come and go, but enemies accumulate. In particular in Korea. 우리 고등학생들 위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연구원들 다 이해했을 겁니다. 친구는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enemies accumulate. accumulate 뭔지 알죠? 그렇죠? 원수는 한 번 지면 계속 남는 거예요. In particular in Korea. 한국에서 특히 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우리 고등학생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사랑관계가 중요해요. 사랑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연구원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교수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쭉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있잖아요. 수업료 많이 지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실수를 많이 반복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사랑관계가 전부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으면 좋은데요. 사랑관계 잘하세요. 참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요. 연구 잘하려면 21세기에서 엑셀런트 리서치를 하려면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랑관계 잘해야 돼요. 제가 쭉 지나보니까요. 제 삶이 언제 편해졌는 거 아니? 제 삶이 어떻게 언제 편해졌는 거 아니? 쉽게 말했어요. 메이저 저널의
에디터의 이름을 first name base로 부를 수 있을 때부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낼 때 JX의 매뉴스크립트를 서미션 할 때 Dear Professor 현, he's not my friend. 친구 아니야. Dear 태관, 친구야. 정확한 데피니션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의 탑 저널 에디터 이름들을 그냥 Dr. 두사스트로 이렇게 하자는 거, Dear Vincent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때부터는 삶이 쉬운 거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Respect your partner.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파트너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뭔가 하네요.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요, 한 1년 정도 지나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공동 연구가 깨지는 거예요. 리스펙트가 없거든요.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공동 연구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공동 연구 뭔지 아세요? 비슷한 분야 사람끼리는 절대로 공동 연구 하면 안 돼요. 결국 싸우고 끝나거든. 아시겠어요? 서로 컴플리멘터리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롱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육상 경기를 비유하자면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사람 관계도 똑같고요. 연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롱텀으로 생각해야 돼요. 멀리 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단추를 잘 끼세요. 첫 번째 할 때 authorship. 항상 공동 연구하고 그러면 네가 크리스판딩 author 할 건지 내가 first author 할 건지 그것까지만 싸우거든요. 처음부터 하세요.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누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는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누가 내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쉬워져요.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것인가? 어떤 연구 결과가 있을 때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일반적인 논문의 시퀀스는 있습니다. Abstract, Introduction, Result and Discussion,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퀀스가 레퍼런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논문 수는 실제로 쓰는 것도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Abstract 먼저 쓰고, Introduction 쓰고, No.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게 뭔가니? Experimental. 어떻게 실험했는가? 그거죠. 두 번째 쉬운 게 뭔가? 결과 나온 거, Result. 그리고 Discussion하고. 실제로 Introduction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Abstract Conclusion이 가장 마지막에 적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야기 안 할까? 근데 실제로 이런 시퀀스를 쓰는 게 편해요. 그 다음번에 뭔가니 레퍼런싱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논문의 마지막에 인용하는 논문들 있잖아요. 논문 인용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레퍼런스에서 리뷰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논문들을 빼먹지 않고 잘 레퍼런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이 있으면요, 그것들을 바꿔서 자기 문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영어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져와서 paraphrase 좀 바꿔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조금 이따 다른 거 해서는 안 될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뭔가네요. 제가 이제 실제로 편집장을 해보니까, 에디트를 해보니까요, 제가 논문을 그냥 author, 저자의 입장에서 보는 눈하고 편집장에서 해보니까 보는 눈이 전혀 시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니, 커버레터, 타이틀 중요해요.
타이틀은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abstract cover letter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디터가 아무리 바빠도 요건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디터로 하는 일이 뭔가 하네요. 제가 시퀀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건가요? 에디터가 하는 일이 뭔가 하네요. 제일 첫 번째 매뉴스크립트에 저한테 오죠. 매뉴스크립트가 오면 제일 첫 번째 결정하는 게 뭔가 하니 이 논문을 심사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은 제가 그냥 제가 바로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바로 받더라도 결국은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논문 프로세스가 3, 4개월 걸리거든요. 3, 4개월 걸려가지고 리젝트 먹으면요. 정말 허탈해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뭔가 에디터가 판단하기에 이것들은 리뷰해도 리젝트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논문들은 우리가 스크리닝 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 다음번에 그렇게 된 것들은 이제 그것들 통과한 논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니? 리뷰어. 심사위원들을 제가 선정해요. 레퍼런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레퍼런스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조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데이터 조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적혀있지만요. 실제로 명성을 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요.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잘못해서 명성이 완전 금이 가서 넘어지죠. 리빌딩 하는 건 impossible. 다시 재기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절대로 있잖아요. 데이터 조작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 다음번에요. 논문을 어떤 연구진 같은 경우는 논문을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논문 하나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논문도 중요하지만 논문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거, 돈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는 건 결국 뭔가 안에 페이턴트예요.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한국 특허는 싸요. 한국 특허는 150만 원, 200만 원 이하로 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기술적 가치가 있다 싶으면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중요한 게 전에요. 절대로 퍼블릭 도메인에서 이미 발표가 되면 안 돼요. 되기 전에 특허를 파일링 해놔야 했어요. 그 다음번에 그 특허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처음부터 잘 쓸 수 있는 변리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람직하기는 뭔가 아니에요. 우리 용기원이나 용기원에서 마찬가지예요. 특허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가능한 빨리 뭔가 안에 기술을 전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있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에요. 특허가 등록이 돼야지 팔 수 있다 생각해요.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안 해요. 제가 기술 이전한 것도 그렇고요. 특허 파일링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기술 이전을 출하하는 거예요. 많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특허들은 바로 특허가 특허 출원하자마자 그것들을 살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Technology License Office, TLO가 하는 역할이에요. 마지막 우리 모토예요. Think hard. 열심히 생각하고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일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영어로 표현하는 그게 우리 모토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저도 논문을 많이 보게 되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강연을 보게 되니까 이런 과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뭐 이런 덕목 같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진전도 없어서 되게 많이 처져 있는 상태였는데 교수님이 어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되게 한순간의 고생일 뿐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우선 발견하고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혼자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함께 살면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이제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긍지, 보람,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거리보다는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줘서 우리 공격력 과학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